커넥팅도 킹핀도 바꿀 거야. 지금 시링으로 해서 결합됐잖아. 네. 열박음 타입이 뭔지 알아? 열을 저어서 박아야 돼. 프레스로. 네. 그 타입이 있어. 그럼 받기 쉽겠냐? 어려울 것 같은데요? 편한 거라고. 정비성 용이한 거지. 아들이래 딸이래. 아직 몰라요. 하나씩 두 개씩 해서 전리품으로 목걸이 하나씩 해줘. 애들 장난감으로 하나 만들어주던가. 장난감 치고 좀 더러운데요? 깨끗하게 해서 줘야지. 아빠가 처음 엔진 오버홀 하면서 작업했던 피스톤이야 이러면서. 이게 제일 심한 거 봐봐. 오일링까지 부셔졌죠 여기가. 피스톤이 완전히 파손되면서 링까지 파손된 경우에. LDS 라이너 코팅 BMW 530i. 근데 벗겨지죠 얘도 조금씩? 안 붙잖아. 네. 왜 붙어? 라이너 리스 블럭에다가 철 입자를 코팅한 걸 거야. 알루미늄 합금 블럭에다가 실린더 내벽을 코팅한 거라고. 철제 코팅. 코팅이 있어도 벽면이 긁혀. 근데 어쨌든 최소한의 보호막이잖아. 이 코팅을 언제부터 한 건지 알아? N20 엔진부터. 이거 전세대 엔진. F10 528i가 12년식부터 F10에는 들어갔을 거예요. 그치? 그때부터 코팅을 했는데 왜겠어? 과급기를 달아보니까 압축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피스톤 폭발 압력에 엔진 블럭에 손상이 생길 요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코팅을 알루실에서 이걸로 변경하자. 엔진 다운 사이징은 됐지만 원가 절감을 잘 안 했다고. 한쪽만 빼고 밀면 돼. 좌우측은 상관없죠. 관계없어. 커넥팅 노드에다가 전면 방향 표시만 했잖아 지금. 맞아요. 뒤바뀌면 안 돼. 흑백이 밸브 사이즈가 달라서 피스톤 형상이 다른 경우에 네. 밸브를 때린다. 그리고 네. 여기 밑에 보면은 오일 샤시부가 있는데 파진 크기가 다르거든. 네. 피스톤 잘못 박으면 이 차를 사야 된다. 열박은 타입은 독일 차에서 못 박은 것 같아. 못 본 것 같아. 항상 이런 시링으로 해가지고 이 핀을 고정하는 타입이 많아. 엔진 조립할 때는 네. 청결이 생명이야. 오일 간극을 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청결도에 따라서 몇백 킬로 못하고 엔진이 부셔지기도 해. 어떤 약품이냐에 따라서 이 코팅을 베끼기도 해. 그래서 만약에 피스톤이 깨끗한 상태였으면 네. 어떻게 하면 좋냐면 안에 카본을 녹이려고 막 이상한 약품 뿌리는 경우가 있거든. 네. 안정성도 검증이 안 됐는데 약품을 갖다 뿌리면 네. 금속 코팅이 벗겨져. 네, 네. 제일 위험한 짓이 뭐냐면 초음파 크링을 담그는 거야. 가끔 피스톤이 멀쩡해서 재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네. 이걸 깨끗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초음파로 때리면서 다 벗겨져요.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 제일 좋은 방법은 네. 등유나 경유에 담가놔. 여기에는 초음파 클리너 장비나 이런 게 사용되면 안 돼. 그냥 경유나 등유에 담가 놔두고 하루 있다가 빼서 싹 불면 날아가거든. 당황했어 나도 좀. 한 십몇 년 전 얘기야. 역시 규칙은 또 피로 쓰이는 게 맞나 봐요. 욕 먹었지 그래서. 이 새끼야! 피스톤이 비싸거든. 보통 BMW 피스톤 하나에 40몇만 할 거야. 근데 벤츠는 링 세트가 또 따로 나와. 애프터마켓 걸 시키면은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 링 세트가 없는 경우에 따로따로 시켜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메탈 왔을 때 녹났는지 꼭 확인해야 돼. 자재 보관 불량 때문에 막 녹나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 표시 네가 해놨고 피스톤 방향은 이 방향 맞지? 자연스러워야 되고 유격 있어야 되고. 다시 한 번만 피스톤 확인하고 방향 편한 대로 발라. 듬뿍 발라도 돼. 아,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들어가야 돼. 네. 애기 다루듯이. 알겠습니다. 엔진을 어거지로 만지면 너한테 복수한다니까 엔진이.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그러면 다시 빼서 확인해 봐야 돼. 끝? 네.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찍힌 데 없는지 보고. 네. 크랭크샤프트 베어링, 얘는 커넥팅 노드 메탈 베어링입니다. 기존 거에 비해서 새 거를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많죠. 적정한 시기에 잘 바꾸시는 것 같아요. 요 루브를 네.
칠 것인가, 오일을 뿌릴 것인가. 근데 오일을 하면은 붙어 있는 것들이 좀 흘러 내려가는 그런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루브보다 씻어내는 개념인 이걸 좋아해. 새 엔진을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오일을 뿌려서 먼지를 흘러서 내린다 라고 생각하고 쭉쭉 뿌려줘.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오일로 다시 뿌려봐야 돼. 이게 기포인지 먼지인지 모르지. 네가 뭔가 들고 오면서 요 위에서 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여기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뭐가 묻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샤시로 다시 싸. 그래서 씻는다는 개념으로. 저 기포인지 먼지인지 분간이 안 가면. 조금씩 움직였을 때 안 돌면 문제가 있는 거죠. 페달 메탈에 눈에 보지 못했던 먼지가 들어간 거야. 오일 간격이 안 맞거나. 무게감이 증대되면 안 돼. 메탈의 갭은 이걸 좀 더 조였다고 해서 무게감이 증대되면 안 된다고. 무거워? 아니요? 무겁지 않아? 오케이. 소메탈이 들어갈 자리잖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흘려. 상하가 다르니까 잘 보고 1.85, 1.84. 항상 내 손에 뭐가 만져지면 안 돼. 먼지 같은 건 없는 거 확인하고. 링 들어갈 때가 상처가 제일 많이 나. 오일기를 좀 해놓고. 링은 스커트부와 보스부를 피해서, 탑링이 정 스커트에 있지 않고 보스부 쪽으로 피했다거나, 그 다음에 세컨드 링은 그 다음에 180도를 꺾거나, 정 스커트와 정 보스부를 피해서 180도로 놔둬. 그리고 얘를 조일 때 얘가 돌아가거든. 돌아가서 얘를 딱 이렇게 물어야 돼. 엄지손가락으로. 메탈에 가도 오일을 적시고, 다시 한번 크랭크 위치에 이물질 있는지 보고, 들어갈 때 커넥팅 로드가 때리면서 들어가거든. 끓잖아. 그래서 때리지 않게끔 잘 넣어서 쳐서 면에 밀착시켜. 링구삼이가 들썩이지 않게끔 때리는 거 잡고 있어. 이렇게 해서 링이 싹 들어갔어야 돼. 근데 링이 안 들어가면 갑자기 탁탁 이래. 안 들어간 상태에서 때리면 링이 깨질 거 아니야. 잘못 집어넣은 거야. 흘린다는 생각으로 들어오고, 이 자리에서 다시 꽂고, 그러면 돌리면서 자연스러워. 이게 실수하는 게 보면은 피스톤 박을 때 오일을 묻히지 않고 라이너에도 오일 삽입을 안 해. 메마른 상태에서 링이 들어가면서 링이 일자로 싹 긁고 가. 그럼 지금 긁은 게 하나도 없지. 긁고 내려간 게 없잖아. 피스톤 간격도 괜찮고. 메탈이 기존 자리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닦아보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누르면 돼. 버려지는 오일이 더 많겠는데? 이제 충분히 흘린다는 개념으로 아낌없이 쏴. 탑링은 돌리고, 한 돌려서 스커트부하고 보스부는 피해서 놔두고, 그 다음에 세컨드리는 180 돌리고. 어차피 링은 폭발할 때 조금씩 돌아가. 근데 한쪽 면에 있으면은 압축이 셀 수가 있으니까 180도 돌리는 거. 거기를 지탱해야 돼. 해병대 나왔으니까 잘할 수 있지. 돌려봐. 돌려. 얘를 지탱 안 하면 훅 돌아가야 돼, 이게. 혹시 모를 이물질을 흘리고. 들어왔어? 네.
잘 배워야 또 애들 알려줄 거 아니야. 그래서 5N 가치결하고 네. 아까처럼 핸들링 한번 해보고 네. 정토크 주고 네. 그리고 1, 2번 마무리. 알겠습니다. 지금 일렬로 생기는 줄 있잖아. 네. 저게 압축링이 덜 붙어서 생기는 거지. 저 가운데 줄이 너무 넓거나 네. 붙어서 없으면 이 라이너 자리가 네. 간극이 안 나오는 거지. 이 느낌이 점점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고 네. 8개를 박았는데 이걸 손으로 돌릴 수 있어야 돼. 무조건 깔깔이로 돌리면 안 돼. 손으로 돌아가야죠. 그럼 이 간극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팽창 되면 또 늘어나니까. 그리고 스커트백 코팅부가 라이너보다 한참 더 내려오지.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돌리면 스커트부가 라이너보다 더 내려와. 그렇지? 그리고 오일 샤시가 저기 피스톤 머리 위까지 싹 들어가고 반대편도 돌려서 내려오면은 피스톤하고 오일 샤시랑 맞닿는지 않는지 스커트부에 기스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보고 내가 조립을 잘 했구나 못 했구나. 마지막에 조여놓고 컨넥팅 노드에 오일 간극이 있는지 보고 그러고 하나씩 가는 거야. 막 두서없이 하다 보면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고 조립을 하잖아. 그랬어요, 사고나. 정비사들도 그렇고요. 차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피스톤을 넣고 빼고 크랭크 메탈 베어링이나 커넥팅 노드 메탈 베어링이 보통 이제 원래는 플라스틱 게이지로 이제 간극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크랭크 축을 바꾼 것도 아니고 커넥팅 노드를 바꾼 것도 아니고 메탈 자체가 순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메탈 사이즈만 보면 대부분의 이제 오일 갭은 잘 나와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염려가 없는데 이제 라이너를 새로 심었고 라이너의 형상에 따라 혹은 불량률에 따라서 스커트부가 아래로 내렸을 때 긁히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소한 보면서 작업을 하면 말끔하게 끝날 것 같아요. 재밌을 거야. 이거 막 대리만족 느끼실 건데, 그쵸? 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박아보고 싶다. 얼마나 타실지는 모르겠으나 10년 동안 10만 킬로 좀 넘은 차잖아요. 10년은 쓰시지 않으실까. 나머지 것들이 돈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해 보여요. 중고차는 사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사야 되지 않을까요? 아, 내 차 팔고 싶은데. 뭔 소리지? 아니, 차를 잘 안 껴줘. 막 빵빵거리 안 간다고. 우리 레이 타면은 알죠. 깜빡이 딱 켜서 딱 들어가려면 막 뒤에서 와 와서 못 끼어들게 하잖아. 아, 요즘에 S클래스 뒤에 깜빡이 넣으면 자꾸 그러셔가지고. 다른 차들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왜 요즘에 깜빡이 넣었다 하면은 나 들어가려는데 벌써 옆에 차가 가 있어. 못 느끼냐 요즘에? 더 썩음썩음한 차 타고면 더 심하잖아. 네, 맞아요. 근데 그냥 얘 가십시오. 가려면 빨리 가십시오. 나는 그래서 경차 무조건 양보해줘. 그 사람이 우회전으로라도 나갈지 그 다음에 신호에서 바꿀지 모르잖아. 그리고 저 화물차, 택시, 버스 나는 다 양보해줘. 업무로 사는 사람들이잖아. 아, 그래서 S를 바꾸고 싶다니까. 분명히 탑링을 내가 스커트볼을 피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스커트 정 가운데 와 있네. 세컨드 링은 그러면 여기 반대편 스커트부 정도에 와 있겠다. 괜찮아. 링은 스커트부에 가 있든 보스부에 가 있든 조금씩 돌아가 폭발하면서 링도 돌고 피스톤도 이렇게 움직이고 밸브도 이제 돌리면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지. 원래 위치도 맞추고. 이렇게 하면은 트라이버 필름이 형성되는 거 아니야? 차주분께서는 필히 2000km가 도달되기 전에 오일을 갈러 오셔야 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 2000km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오셔야만 오일을 꼭 교환하셔야만 저희가 1년에 2만 킬로의 에이스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일 안 갈고 15,000km 이에 오셔가지고
사장님 엔진 소리 이상해요 이러면 큰일 나요. 길들이기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